네, 2024년 11월 16일 이정훈입니다.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3차 집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했는데요. 2004년 7월 정치를 시작했다. 그때 정치는 기득권자에게 목매서 공천을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시대였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과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그가 열어준 길을 내가 따라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웃음이 좀 피식 나왔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간다? 따라왔다? 그럼 마지막은 뭐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자살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기염을 토했지만 기염을 토하면서 한국 정치를 회고하면서 자신의 길을 회고하면서 노 전 대통령 길을 따라왔다라고 하니까 우스운 거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저에 대한 평가는요. 과거에 같은 노씨 노태우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이란 말을 썼어요. 저는 역대 대통령을 보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죠.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육사를 거의 꼴찌로 들어갔는데 가장 진급을 빨리 했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사 내에서도 당시는 꽤 엘리트들이 갈 텐데 꼴찌가 선두를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리더가 되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도 했거든요.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 씨에 대해서는 글쎄 제 생각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사람보다는 넘어서지만은 아주 유능한 지도자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오랜 생활을 해왔고 그 당시에 군은 군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사관생도들은 국가를 위해 죽겠다는 그러한 어떤 헌신적인 생각을 했었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직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휘관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익숙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합리적인 판단을 했죠. 그리고 본인이 온화한 사람이라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견력이 있거나 그런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이지만 좀 나은 사람 그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용감은 했지만 이 국가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에 비하면 좀 떨어지죠. 투쟁성,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만 컸지 국가 건설에 대한 그림 그리고 그걸 이루는 능력은 딸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씨가 되는데 노무현 씨는 YSDJ에 비해서 더 격이 떨어지죠. 그는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이 A클래스라면 그 A클래스급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YSDJ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보다 못한데 그게 B급에서 그래서 좀 우수했던 사람이 YSDJ라면 그런 B급 중에서도 부족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저는 노무현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노무현 대통령들은 같은 보통 사람이라도 노태우 대통령보다도 더 서민에 가까운 보통 사람 정서를 대표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감동적이지만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좀 달렸죠.
이제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자살을 한 데는 가족 간의 갈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친노 세력은 그걸 뭐 검찰로 떠넘기지만 아니 검찰이 뭐 괴롭혔다고 자살을 합니까? 되게 집안 내에서 특히 부부 간의 치열한 갈등이 답답하면 이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하죠.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으로 보여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봐야 되나? YS나 DJ하고는 다른 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보다가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도 개천에서 난 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 사장하면서 중동에 가게 되면 그 건설 현장 거친 노동자들하고 같이 개고기도 먹고, 기독교인이지만 술도 먹고 다 합니다. 또 돌아가서는 아주 대기업의 회장도 할 수 있는 아주 능수능란한 면이 있었죠.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경제를 했으면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했을 거예요. 그가 4대강 개발개혁, 4대강 운하를 만들겠다는 건 지금이라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야심찬 것이었고, 747 프로젝트, 뭐 7만 불 소득을 올리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을 금융국가로 키우자라고 하면서 우리 산업은행을 없애고 이제 뭐 미국의 투자은행 같은 IB 같은 그런 은행을 만들고자 했던 건 대단한 해안이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탁월한 시각이 있었지만 안보에서는 좀 약했고 또 정치적 배심에서는 YSDG보다 약했죠. 그래서 국가 재건 계획은 잘 세웠지만 박정희만큼 해내지 못한 거는 뒷심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떨어지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분이 박정희에 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냥 유경수의 딸이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영분이로서는 상당히 잘했다고 하지만 만약 그분이 대통령이었으면 국정을 잘 이끌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했어요. 유경수의 현신이었지 박정희의 현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주변의 압력에 들어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의 박근혜랑 비교할 정도로 가장 격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야말로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 사람이고 그걸 이제 무골노인처럼 허허 울면서 맞춰줬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옹립을 해서 임기를 채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떨까요? 그건 현직 대통령이니까 살짝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씨는요. 이재명 대표는 아까 보통 사람 노무현이라고 그랬고 노무현보다 뭐 비슷한데 조금 더 영악한 사람이 문재인인데 문재인보다도 조금 더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펄펄 살아있는 이재명 인사들입니다. 이런 게 뭘 떠올리는가 하면 조국 씨가 유죄를 받고 난 다음에 더 격렬하게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언론 자유를 얻었듯이 떠들어댔습니다. 그거와 비슷합니다. 물에 비에 젖은 사람은 비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것처럼 망가졌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한번 젖었을 때 자기를 버리고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면은 젖은 상태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역전시킨 사람이 덜어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자기도 망가지는 대로 가죠. 뭐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긴 했지만 그는 조만간 잊혀진 사람이 될 것이고 이재명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상 그는 잊혀지거나 아니면 노무현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다. 근데 노무현처럼 그렇게 자살할 용기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가 자살할 이유는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았는데 지난번 부산 다대포인가요? 어디서 칼에 약간 찔렸을 때 한 10분 이상 누워있다가 실려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구나. 트럼프는 총 맞아도 바로 파이트 하고 나오는데 훨씬 나이 많은 트럼프가. 이재명은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노무현만큼도 자기 결단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재명 펄펄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좌파단체의 모임에 나와서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고민을 할 거예요. 이재명을 앞세워서 계속 뚫고 나갈 것이냐. 이재명 씨가 그동안 운이 좋았죠. 테러를 당하고도 가벼운 테러라서 살아남았고 그 덕분에 다시 친이 세력이 뭉쳤지만 지금 이재명 씨가 이 자기가 위한 법적인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자꾸 어떤 더 좌파에 기대는 모습 보이거나 해서 어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떨어져 나가면서 그들은 서서히 이재명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찾을 겁니다. 노무현 씨도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사법 리스크에 처하니까 어디 더 이상 동원할 세력도 없으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재명도 사법 리스크가 커져서 자신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옹립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코너에 몰릴 거예요. 그때 좌파들이 말하는 최대의 일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처럼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펄펄 살아있다고 했지만 어쩌면 이재명 씨는 암묵적으로 그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예측은 그가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게 밝혀지고 백현동 게이트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씨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은 하지 않고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재명 씨는 반작용으로 오히려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씨가 점점 코너에 몰릴 거예요. 제2의 조국으로 될 겁니다. 이재명 펄펄 살아있습니다. 라는 연설이 사실이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